안녕하셨습니까? 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남재입니다. 저는 지금 소개받은 대로 교원대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음악으로 한번 드려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셨죠? 네. 제가 말로 인사드리는 게 좋으세요? 음악으로 인사드리는 게 좋으세요? 음악이 좋죠? 예. 그래서, 음악은 사실 귀가 들리시는 분이면 누구나 다 좋아하시는데, 제 경험으로는요, 저는 이제 교사들을 가르치니까 교원대학교니까요. 제 경험도 그렇고 또 생각을 해보면 음악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기분 나쁘거나 화나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가령 지금 들은 곡을 가지고 기분 나쁘게 해드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목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목이 뭐죠? 그냥 사랑의 인사라는 제목을 아시는 분은 신이 나서 대답하시는데 모르시는 분은 난 모르는데 근데 사랑의 인사라고 하니까 그래서 인사를 음악으로 한다 그랬구나. 뭐 밉다는 뜻은 아닌 건 확실하죠. 음악 자체가 기분 나쁜 인사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기분 나쁘게 하는데도 급이 있습니다. 여러 급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기분 나쁘게 하려면 뭘 하면 될까요? 작곡가가 누구냐? 누구예요? 작곡가? 엘가죠. 또 뭐 얘기하려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뭐 이런 걸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알면 좋지만 사실 몰라도 음악 듣는 데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려는 말씀은 사랑의 인사라는 곡을 들어봤는데 뭐 이것도 이제 쭉 이어서는 아니지만 들으시면서 아, 여기는 이런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아마 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뭐냐면요. 그냥 들으시는 거야 뭐 FM이든지 오디오 요새는 많이 제공이 되니까 들으시면 되는데 제가 이름 붙인 거는 알아듣는 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냥 음악을 분위기로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고 뭐 그것도 안 될 것도 없고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기왕이면 작곡가 이름이나 제목을 뭐 아는 것도 좋지만 실제 음악을 듣고 이건 어떤 곡인지 특히 교사들은 이제 말로 해야 된다는 수업을 중요한데 여기 계신 분들도 아 이거는 난 이런 것 같다. 근데 보통 틀릴까봐 잘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뭐 틀려도 괜찮기도 한데요. 하여튼 저하고 몇 가지 이제 음악을 듣는 방법을 경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랑의 인사의 연장선상에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이 곡은요, 역시 사랑으로 시작을 합니다. 제목이요. 근데 사랑의 무엇일지 알아맞추시는 게 지금 과제가 되겠습니다. 기분이 좀 안 좋으시죠? 근데 시험 볼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들어보시고 느껴지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거는 구조가 사랑에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사랑의 기쁨도 나왔고 슬픔도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크라이슬러라는 바이올리니스트 겸 작곡가가 작곡을 하신 건데 쌍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기쁨이고 하나는 슬픔이에요. 지금 들은 건 기쁨일까요? 슬픔일까요? 그게 맞아요. 자, 근데 지금 정답이 뭔지 알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 하나를 들어보면 되겠죠. 비교를 해보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거하고 비교하니까 지금 들은 건 뭐같이 들리셨어요? 아까 거는? 그러면 재확인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것도 괜찮겠죠? 듣기 싫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음악은 듣기가 좋으니까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이거 많은 분들이 슬픔이라고 답을 주셨고요.
비하니까 기쁨이 확실하죠. 그러면 뭐가 처음 곡은 슬픔으로 만들고 두 번째 곡은 뭐가 기쁨으로 만들었을까요? 박자도 두 번째 곡은 훨씬 활기찼고요. 이게 바로 음악 선생님들이 기분 나쁘게 하는 그 다음의 방법이에요. 뭐냐면요, 이 곡은 장조입니까 단조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학교에서 음악을 배울 때 제가 생각할 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듣고서 느낌으로 알아맞추지를 않고요. 어떻게 보통 배우냐면 장조는 밝고 명랑한 느낌이 든다 이렇게 배우고 있어요. 근데 들으면 몰라. 단조는 슬프고 우울한 느낌이 든다 이렇게 배웠는데 들으면 몰라. 그래서 저하고 한번 지금 장조와 단조를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키보드를 준비해 주셔서 피아노를 치면서 잠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이 동요는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제가 한번 쳐볼 테니까 무슨 노래인지 알아맞혀 보세요. 이슬비 내리는 이른 아침에 불러볼까요? 시작. 이슬비 내리는 이른 아침에 나가니 걸어갑니다. 자, 거기까지만 해볼게요. 예를 들니까요. 지금 장조인지 단조인지 아시겠어요? 예. 뭐예요? 장조요. 장조죠. 지금 오늘 여기 강의 들으러 오실 때 장조로 오셨어요? 단조로 오셨어요? 장조. 자, 음악가들은 가령 오늘 옷은 장조로 입을까 단조로 입을까 이런 분도 계세요. 넥타이는 어떻게 할까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지금 조금 음악을 들으실 때 예민하게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요거랑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칠 때니까 어떻게 차이가 나나 들어보세요. 자, 우리도 다 어렸을 때 학교 갈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국민학교 옛날에는 저학년 때 비가 오면 더 신나나요? 학교 가기 싫은 거예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더 신나. 뭐 신고 가죠? 가다가 진흙탕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막 뛰어 들어가서 놀았죠. 근데 어른이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피하죠. 그래서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놀으려고 학교 가기 때문에 한시 바삐 학교를 가려고 막 뛰어가는데 선생님들은 어떻게 출근하시겠어요? 마지못해. 그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월급 받으러.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장조로 오셨어요? 단조로 오셨어요? 장조로 오셨죠? 예, 그래서 지금 장조와 단조 알아듣는 게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지금은
다른 얘기 하기 전에 아는 곡을 설명해 드리는 게 좋아요? 생전 처음 들어보는 곡이 좋으세요? 아는 곡이 좋죠? 그래서 또 하나 잘 아시는 곡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누굴까요? 누군지 알아맞추시는 거예요. 누구죠? 작곡가 베토벤이 맞는데 이건 뭐죠? 이게 소녀의 기도고 아까 들었던 곡은 엘리자를 위해.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누구였어요? 엘리자였죠. 베토벤이 자기 초상화를 그렸나요? 그게 아니고 엘리자의 모습을 지금 그리려고 했는데 엘리자는 어떤 소녀인가요? 성격이 어떤 것 같으세요? 제가 사실 오늘 오면서 인사를 드리면서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있었는데 제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지만 이 시각이 좀 약하시거나 안 보이시는 분들은 목소리만 듣고도 어떤 사람인지 금방 그 성격을 아신다고 해서 들킬까봐 제가 되게 걱정을 했고 근데 뭐 하여튼 엘리제는 어떤 소녀일까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그냥 엘리제를 위하여. 왜냐하면 엘리제를 위하여는 이걸 모르는 다리다리다리레라라를 모르는 분은 없으세요. 다 들어보셨어요. 왜요? 쓰레기차가 올 때 전에 소녀의 기도가 나와서 농담으로 식모의 기도라고 했어요. 옛날에 식모들이 쓰레기를 갖고 나가지고 그리고 요새 아이비인가? 그런 거. 아이비 노래도 있어요. 딸이라는 게 엘리제를 위해도 나오고, 그리고 한동안 차가 후진할 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분은 없는데, 이게 베토벤은 뭐 그런 거 하라고 한 건 아니겠고, 엘리제를 이제 그려내려고 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아까 얘기한 거랑 연결시키면 장조였어요? 단조였어요? 장조요. 자, 장조였는지 단조였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장조일까요? 단조일까요? 잘 모르시겠죠, 사실. 그러면 또 비교해서 들어보면 됩니다. 그럼 제가 베토벤이 쓴 건 아니지만 제 마음대로 엘리제 사촌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엘리제 사촌은 어떤 애냐면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촌이 장조 같아요. 엘리제가 단조 같아요. 사촌이 장조. 사촌이 얘는 조금 왈가닥 같죠? 이거 당사자가 들으면 기분 나쁘겠죠. 약간 박인비 같은데. 약간 무뚝뚝한 그런 소녀고 엘리제는 상당히 좀 섬세한 소녀죠. 그래서 엘리제는 얌전한 애예요, 왈가닥이에요? 얌전한 애예요. 근데 음악은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얌전하기만 한 음악은 없어요. 그래서 우선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아까하고 뭐가 달라졌을까요? 조금 금방 알아듣기 어려우신데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렇게 하다가 힌트를 드릴게요. 시선이 어디를 향하나? 아까는 시선이 위를 향했어요? 아래를 향했어요? 지금은 위를 향했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 곡을 할 때마다 생각나는 게 이렇게 얌전하게 앉아서 창가에서 책을 읽는 소녀 처음에 나온 것 같고, 그 다음에 눈을 들어서 뭘 할까요? 창밖을 내다보겠죠. 소녀가 창밖을 왜 내다봐요?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보시면 내 남자는 없을까? 아마 여기 지금 연배 있으신 분들은 나니 누구일 어디 계실까? 이 노래 생각나시죠? 예, 그 노래처럼 이제 창밖을 내다보면서 나는 이제 베토벤 당시의 소녀는 시집 잘 가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님이 누구실까를 이제 생각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여성 지금 뭘 하는 걸까요? 지금 펄쩍펄쩍 뛰어요? 가만히 있어요? 이거 옥타브라고 하는, 옥타브 다 아시죠? 옥타브를 올라가는데 뭘 하고 있는 거냐 하면 보통 꿀 때요. 음악에서요. 지금 백마탄 기사는 어떤 분일까를 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상상을 하다가 다시 눈을 내리깔고 한숨을 살짝 쉬겠죠. 모르겠으니까 이거 다시 책을 보겠죠. 근데 베토벤이 그림을 잘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리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드세요? 잘 그린다고 베토벤 유명한 분이니까 이렇게 하고, 그런데 그 다음에 놀라운 게 있습니다. 아까랑 같은 애예요? 다른 애예요? 다르죠. 음악이 지금 다른데 같은 애인지 다른 애인지는 뭐 음악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다른 애가 나온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같은 애라면 이상해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시집 가려면 베토벤 당시에는 뭘 해야 될까요? 무도회에 가야지만, 왜냐면 소설에도 나오듯이 무도회에서 이제 이쁘게 하고 가면 부잣집 지체 높은 청년이 반해가지고 시집가는 게, 그러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춤을 무도회 갔다고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춤 연습을 한다고 생각해도 되죠. 그러면 춤을 그러면 누구 생각이 나세요? 네. 이사 들어가. 이사 돌아가는 것. 아, 정말, 예술에 정말 관심이 많으시네요. 근데 요새는 소년제가 좀, 많이 너무 귀엽죠. 소년제가 너무 귀엽고, 한동안 김연아가 또 했는데, 여기 지금 엘리제가 김연아처럼 춤을 추나요? 김연아 춤을 추는 걸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요. 이렇게 하면 할 때 머리 이렇게 손을 위로 하고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도는 춤을 추죠. 그러면 춤을 추고 어떻게 되는지 또 보세요. 다시 춤추고 나선 또 얌전하게 체계를 읽죠. 이 엘리제는 며느리 삼고 싶으세요? 저런 애가 들어오면 큰일 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며느리 삼고 싶죠. 차분하게 책도 읽을 줄 알고 또 그렇다고 무기력하지 않게 춤도 명랑하게 잘 추고. 그런데 제가 농담으로 항상 하는 말은 우리 남자들의 비극 이게 뭐냐면요, 여기까지 보고 결혼합니다. 이 엘리제랑 결혼하면 참 이게 다소곳하고 명랑해서 참 내 인생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데 절대로 이 소녀들이 안 보여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베토벤이 그것도 지금 그려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같은 애 맞나요? 같은 애 맞아요? 같은 애인데 절대 총각한테는 안 보이죠. 누구한테 보여요? 아직 결혼 안 했는데 어떻게 남편이 있어요? 남편 지금 남편을 찾으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데 남편이 있을 리가 없죠. 누구한테 있잖아요. 엄마한테. 이 딸들이 엄마한테 못된 짓 하는 거 보면 정말 진짜 엄마 맞나? 이런 생각이 들죠. 조금 더 들어보세요. 제일 이 소녀들이 저는 이제 아들만 둘 있고 조카딸이 있는데요. 조카딸이 할머니한테 좀 그렇게 하는데
제일 웃긴 게 막 정말 다시는 같이 못 살 것 같거든요. 못된 짓 하는 거 보면 저렇게 하고서 어떻게 엄마랑 계속 살까. 그런데 너무 웃기는 게 이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화내고 난 다음에 알았지! 그래.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알았지 그래요. 그 다음에는 지 맘대로 해요. 너무 가증스러운 게 그래놓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책에 입고 앉았어. 남의 속은 다 긁어놓고. 그런 거야, 안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의 비극은 이 모습을 결혼한 후에 해야 좀 시간 가야지만 볼 수 있다. 그러면 내 아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요. 음악 감상의 재미는요. 정답을 맞추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정답에 맞추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처음을 듣고 장학 퀴즈처럼 공목 맞추는 데 있는 것도 아니고 끝까지 듣는 게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듣는 건 이따가 조금 다시 해보고요. 지금 일단 오늘 그 강의의 제목으로 되어 있는 몸과 마음과 정신으로 듣는 음악, 이 제목을 가지고 범주를 나눠서 그냥 몸과 마음과 정신이란 거는 맨날 듣는 말인가요? 처음 들어보시는 말이세요? 어디서 맨날 듣죠? 삼위일체. 아, 교육의 삼위일체라고 되겠네요. 지덕체라고. 지가 바로 정신이고, 덕이 마음이고, 체가 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몸의 음악을 들려드릴게요. 몸의 음악을 들려드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몸을 써야죠. 그래서 몸을 좀 쓰시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엘리제가 춤을 췄듯이 우리도 조금 움직여 보겠습니다. 많이는 안 할 거예요. 조금만 할 겁니다. 그래서 자, 일어서 제자리에서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디 갈 건 아니에요. 자, 이걸 들으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동작을 해보세요. 앞으로! 와! 이거는 행진곡이니까 행진곡은 걸어가는 음악이죠. 자, 지금 발 잘 맞추실 수 있으세요? 너무 어려워. 자, 잠깐 앉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듣거나 저를 보시거나 하면 저 사람은 군대에서 안 갔을 것 같으세요? 군대를 만기 제대했을 것 같으세요? 안 갔을 것 같죠? 예. 이래봬도 제가 대한민국 예비역 육군 병장입니다. 제가 군대 근무를 어디서 했을 것 같으세요? 저 예비 사단이요. 증평이요? 아니요. 공사무소요. 제가 고향은 청안이에요. 증평 옆에, 증평의 34단을 제가 맞죠? 근데 청안, 증평 옆에. 근데 연천은 저희 작은 아들이 거기 가서 근무했고요. 저는 이래봬도 육군본부 군악대에서 근무했어요. 그래서 육군본부 군악대에서 뭐 편곡도 하고 수자폰도 불고 했었는데, 수자폰 아시죠? 이렇게 커다란 나팔.
그냥 행진할 때 뒤에서 꺼쩍꺼쩍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요즘에도 뭐 요새는 몇 년마다 하는데 옛날에는 매년 뭘 했냐면 국군의 날 뭘 하죠? 시계 행진 했어요. 그래서 매년 했습니다. 내가 군대에 있는 동안. 그 시계 행진이 어디서 하냐면 서울에 중앙일보 있는 그 서소문에서 시작해서 중앙청까지 가는 거예요. 시청 앞을 지나서 꽤 거리가 되는데 거기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전국의 텔레비전으로 중계 방송을 하죠. 그러면 군악대는 발이 착착 맞겠어요? 속된 말로 해서 개판 1분 전이겠어요. 그러면 국민들이 보시고 참 믿음직스럽다고 생각하시겠어요? 저런 애들을 믿고 어떻게 발 뻗고잖아.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믿음직스럽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발을 안 틀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발이 틀리잖아요? 영창 가야 돼요. 틀렸다 하면 영창이 왜냐하면 육군본부기 때문에 가장 그 계급이 낮은 분이 별 4시에요. 우리 행사를 하면. 그리고 청와대에도 가서 하기 때문에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영창 안 가려면 발을 맞춰야 돼요. 그러면 제가 나팔을 밀고 걷습니다. 이제 이야 띵띵 이렇게 걸어가요. 그러면 마음속으로는 무슨 생각? 그거 생각하면 틀리세요. 그 생각하면 틀리고 자동으로 하는 거고요. 제가 이런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나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 이런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안 해요. 무슨 생각 할까요? 발 맞춰요. 안 가요. 텔레비도 신경도 안 쓰고요. 어깨 아파 죽겠다. 오늘 날씨가 왜 이렇게 덥지? 막 그래. 그런데 발은 착착 맞아. 근데 가다가 여기 그때도 미니스커트가 유행했어요. 미니스커트 입은 날씬한 아가씨가 앞에 가면 전눈을 안 줄까요? 눈동자만 싹 굴릴까요? 근데 왜 국민들은 저를 믿죠? 무슨 말이냐면요, 몸을 움직이는 음악은요, 몸만 진짜 통일시킬 수가 있어요.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마음의 음악은 다릅니다. 마음의 음악, 우리나라 노래가 좋을까요? 서양 노래가 좋을까요? 뭐 처음만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서양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실 거죠? 예.
1절만 지금 들었는데요. 이 곡도 들어보신 곡이죠? 예. 그럼 아까 음악 선생님이 기분 나쁘게 하는 방법으로 하면 제목은 뭔가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교과서마다 어떤 교과서는 솔베이 지의 노래라고 나오고요. 어떤 교과서는 솔베이 그의 노래라고 나와요. 어떻게 만든 거죠? 그걸 뭐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제 제자 선생님 한 분이 노르웨이 대사관 가서 물어봤어요, 그거. 솔베이지냐, 솔베이그냐. 그랬더니 독일말식으로 읽고 있는데요. 노르웨이 말. 솔베이그의 노래가. 그럼 아까 어느 나라 말로 불렀어요, 노래를? 노르웨이 말로 불렀어요. 이거 우리 알아들어요? 전혀 뭔 말인지 몰라요. 근데 느껴지세요, 안 느껴지세요? 느껴지세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나요? 기다리고 있어요. 누굴 기다릴까요? 페르귄트를 기다립니다. 페르귄트 조곡인데요. 페르귄트는 약간 서양에서는 이제 파우스트 같은 인물이에요. 이렇게 방황하다가 멀리 가서 10년 이상 안 오고 있는 거를 이제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느낄까요? 하여튼 어떻게든 느끼게 돼요. 저는 정말 신기한 게 모르시는데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지금은 좀 우리나라 노래는 좀 알아듣기가 쉽겠죠. 제가 아는 그 우리나라 대중가요 중에 이 노래하고 상당히 좀 정서적으로 비슷한 노래가 있어서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희은 목소리 언제 들어도 좋은데요. 아까 행진곡이 좋으세요? 이 노래가 좋으세요? 비교가 안 됐어요. 자, 이 노래 들으시면서는 딴 생각 하실 수 있으세요? 어려우세요?
딴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가 만났던 그 사람이 생각납니다. 아까 행진곡은 몸은 움직이는데 마음은 어디 가는지 알 수가 없지만 이거는 몸 움직이고 싶으세요? 별로예요. 몸은 전혀 움직일 생각이 없지만 생각은 집중이 되죠. 저는 한번 이거를 교장 강습할 때 강의를 했더니 숙연해진다랄까? 분위기가 서늘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드시면 옛사랑이 생각나나 보다. 정말 놀라운 건 지금 여기 계신 젊은 분들도 숙연해요. 아무리 젊어도요. 심지어는 중학생, 고등학생들, 요새는 심지어 초등학생들도 헤어져 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통적인데요. 자, 이런 건 마음의 음악입니다. 마음의 음악의 특징은 몸은 뭐 움직여도 돼요. 근데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마음의 음악은 집중이 된다는 게 굉장히 좀 특징이에요. 몸의 음악은 춤을 출 수도 있죠. 그렇지만 춤춘다 그래서 마음이 모이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 첫 시간은 이 정도 말씀드리면 충분히 좀 피곤하게 해드린 것 같으니까 10분만 휴식하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시간 시작은 또 잘 아시는 곡으로 이 곡도 한번 복습을 해보죠. 자, 일단 제목은 무슨 곡일까요? 자, 제목은 기억이 안 나셔도 괜찮으세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오늘 드리려는 말씀은 몸으로 반영하셔야 될까요? 마음으로 반영하셔야 될까요? 마음으로 반영하시는 백조죠. 백조. 타이스의 명상곡하고 분위기가 좀 비슷해요. 조금 이따 타이스의 명상곡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명상곡 같죠? 명상곡 같아요. 생쌍의 동물의 사육제 중에 나오는 백조입니다. 그러면 백조도 이렇게 날개를 움직이지만 지금 뭐 날아오르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무리를 물속에서는 물갈퀴질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우아하게 움직이는데요. 제가 왜 이걸 들려드리냐 하면 하나 여쭤보려고요. 남자분부터 여쭤볼까요? 여자분부터 여쭤볼까요? 남자분들이요? 네. 그러면 남자분들 중에 이 음악을 들으면 우리 집 사람이 생각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지금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자, 그러면 여자분들한테 여쭤볼게요. 이 음악을 들으면 이건 내 음악이다. 이건 나 자신이다. 그런 분 계세요? 요새 젊은 사람들 말로 하면 자법이에요. 근데 질문을 제가 잘못 드렸어요. 어떻게 질문해야 되냐면요. 우리 집사람에게는 이런 구석이라고는 약을 쓸 애도 없다. 그러신 분 계세요?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여자분들도 나도 이런 면이 있는데 그렇죠? 그나마 나도 이렇게 우아하고 고상하고 좀 백조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우리 인생의 고민 중에 하나는요. 왜 안 알아줄까?
저는 최용규 교수님을 전부터 아니까 사모님한테 여쭤볼게요. 사모님의 백조 같은 면을 교수님이 잘 알아주세요. 좀 잘 몰라보시는 것 같으세요? 그런 면이 있다는 거를 알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한 번도 표현하신 적은 없다는 뜻이네요. 그죠? 시다가 표현 안 해요. 아, 시로? 와, 너무 멋있다. 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사실은 자녀를 키우려면 백조처럼 살 수는 없어요. 오리처럼 살든지요. 백조의 호수라는 말레를 잘하면 백조의 호수지만 못하면 오리의 호수라는데. 자, 그러면 여자분들도 나의 이 백조 같은 면을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왜 제가 조금 얘기를 길게 드리냐면요. 여기 지금 두 분의 지금 부부가 계신데요. 아까 사모님이 아까 뭐라 그러셨냐면요. 같이 살긴 하는데 마음속에 생각하는 사람은 서로 다르다. 아까 그 말씀이었죠? 그 말씀 맞죠? 근데 이게 진심인데요. 저는 이제 약간 농담 조금 얘기를 하고 가자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교수로 있다 보니까 제자들이 처녀 때 와서 결혼해서 아기 낳고 하는 제자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근데 뭘 봤냐면 결혼하기 바로 전인데 불안해하더라고요. 그럼 뭐가 불안하냐 너는 이제 결혼할 건데 내일 모레 이제 결혼할 건데 그랬더니 교수님 지금은 좋은데 나중에 살다가 운명적인 남자가 나타나면 어떡해요? 공감이 가세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네네. 20년 이상 살고 보니까 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근데 제가 정답이라서가 아니고요. 대답이 궁금하잖아요. 제가 모르고 여자 마음도 모르겠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요. 걱정하지 마라. 운명적인 남자는 꼭 반드시 나타난다 그랬어요. 언제 나타나냐면요. 신랑이 섭섭하게 했는데 친절하게 해주는 남자예요. 그러면 이 남자 이런 남자도 있는데 내가 왜 이런 남자랑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나고요. 또 정 그런 남자가 없으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신랑이 섭섭하게 하면 옛날에 사귀었던 남자 생각이 그때 그 남자가 결혼하자 그럴 때 그냥 할걸 그때는 안 한다고 그러고 이 남자라 했는데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에요. 무슨 다른 말씀 드리려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요 노래방에 가시면 이게 증상이 나와요. 노래방에 가시면요 뭐 가시는 분도 계시고 안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노래방 가서 부르는데 두 가지 노래가 있어요. 접대용이 있고요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어요. 접대용은 뭐냐면 남행열차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 높은 분 아니면 어른들 모시고 왔으면 분위기 띄우려고 부르는 노래가 있고 이제 좀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내가 부르고 싶은 노래를 불러. 근데 그 노래는 무슨 노래예요?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 노래예요. 그건 사실이죠. 근데 하나 문제가 있어요. 이 노래를 부르면 이 남자, 저 노래를 부르면 저 남자가 생각이 나. 그게 문제야. 근데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동시에 사귄 게 아니기 때문에.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쌓여가는데요.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요. 사람이라는 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아까도 몸과 마음과 정신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정신 얘기를 좀 드릴 텐데요. 좀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다중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제 둘째 시간이고 좀 피곤하시니까 대중가요를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엘리제를 위해도 다중성이었죠. 그냥 겉만 봐갖고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였어요. 그러면 일단 머리를 조금 쓰기 위해서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자, 개명으로 부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시작. 도시락 솔파미래도 어떻게 하셨어요? 레도 시라 솔파 미레 이러면 안 되나? 미레 도시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아, 이게 머리를 쓴 건 뭐냐면요, 다 배우신 거예요. 국민학교나 초등학교에서 다 배우고요. 발음은 어디 있어요? 발음은 어디에 있다고 배우죠? 미파와 시도 있다고 배우죠?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는 거의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 경험으로. 왜냐하면 토시 하면 거기가 발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레도 하면 틀려요. 왜냐하면 발음인데 오음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시라 해도 틀린 이유가 그러면 미파